안녕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능 기출문제은행 2024년 자이스토리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항등식의 미정계수 구하기 거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B36번 지난 시간에 문제를 우리 항등식 문제 B1번부터 B35번까지 풀었었죠. 그러면 오늘은 36번부터 이제 문제풀이 할 거고 어떤 문제 풀 건지 한번 볼게요. QR코드가 있는 문제는 인강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중에서 인강에서 볼 수 없는 문제풀이를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B36번, 그 다음에 B41번. 근데 41번보다는 필수 문제로 42번이 조금 더 중요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4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볼 거고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등식 부분 있고 이 부분에서도 역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봅시다. QR코드로 인강으로 들을 수 없는 부분 몇 부분 있죠. B44번 2022년 실시한 6월 학평 고등학교 1학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쉬운 수식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이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3점 정도 배점이 좀 높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6번은 QR코드가 있네요. 보면은 55번 5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5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선생님 보기에 최다 출제라고 되어 있고 3점 배점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거 한번 58번 한번 풀어보고요. 61번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3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36번 약간 흐릿하게 인쇄가 되었는데요. 스캐너가 약간 흐릿하게 돼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다시 적어 드릴게요.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땡땡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px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럴 때 P에 X 대신 A-B가 들어갔을 때 P A-B 들어갔을 때 이 값은 얼마인가요? 하는 겁니다. 단 A와 B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만족한다. 여기 보이는 이 식들이
그러면 A와 B를 우리가 일반 상수라고 하면 항등식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상수 가지고 항등식 정의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p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px가 우리가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px는 다항식이라고 했거든요. 식의 차수를 먼저 찾을게요. 자, 첫 번째 다항식 px의 차수를 찾아보세요. 몇 차식인지. 앞에 보시면 등식이 첫 번째 좌변을 보세요. 좌변은 x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좌변은 x의 3차식이에요. 그러면 우변은 px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다항식인데요. 그러면 우변은 뒤에 보시면 플러스에서 AX가 있죠. 그리고 앞에는 XX 2차식이에요. 그러면 3차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죠? PX는 당연히 X 곱하기 X 곱하기 그 다음에 1차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변은 뭐예요? X의 1차식이 나와야 되죠. 우변도 X의 3차식이 되려면 px는 선생님 방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px가 1차식이고 우변도 똑같이 3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좌변은 x의 3차식이고 우변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변도 x의 3차식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변의 px는 당연히 뭐여야 돼요? 1차식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px를 대략 어떻게 놓을 수 있죠? px는 x의 1차식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좌변을 보세요. 좌변은 x, x, x 3차식에서 x의 세제곱 즉 뭐죠? 세제곱의 차수 앞에 개수가 1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3차식의 개수가 좌변도 우변도 1로 같아져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px의 x의 개수는 1이어야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돼요? 그쵸. 뒤에 나오는 상수 부분을 우리가 p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p는 상수인데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겠죠. 나중에. 자, 그러면 px를 어떻게 놓을 수 있다? px는 x 플러스 p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우리는 미지수, 상수 a, b, p를 구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 a, b, p를 항등식으로 구합니다. 자, 그럼 항등식으로 구하기 위해서 좌변을 먼저 우리가 전개를 해 봐야 돼요. 좌변을 전개를 하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죠. 2x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좌변을 다 등식을 정리를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우변을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p 그 다음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문제를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풉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네, 전개식을 똑바로 전개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모르고요. 대입법으로 푸시면 문제 푸는 스킬만 늘어나고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게 돼요.
원리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식끼리 묶습니다. 플러스 a-1x 플러스 b-p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 원리에서 문제를 푸시면요. 자, 3차식은 3차식끼리 같아. 그 다음에 2차식은 2차식끼리 같아요. 그 다음에 1차식은 1차식끼리 같아요. 그리고 상수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돼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는 얼마예요? 3이 되죠? 그죠? A는 A-1이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A-1이 2가 되면 A는 3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P가 0이면 B와 P는 같기 때문에 B는 3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A와 B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P A-B 값은 결국 P에 3-3 A와 B 값을 대입한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P0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근데 P 값이 뭐였죠? X 플러스 P였죠. P가 여기서 3이니까 PX는 X 플러스 3이 돼요. 그죠? X 플러스 P, X 플러스 3. 그러므로 여기서 P0는 뭐가 되죠?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푸셔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단서 키로 푸시면 되는데 해답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써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대입법으로 푸는 거는 각각의 항을 0으로 만드는 1차식의 항, 여기 곱셈 보이시죠? 이 항들을 다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을 하셔가지고 쉽게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들은 항등식으로 문제를 푼다기보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양변에 적절한 인수를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항등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 항등식으로 먼저 문제를 푸신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문제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 항등식을 위한 대입법을 하셔서 연립방정식으로 중학교 때 배우셨던 연립방정식으로 쉽게 문제를 푸는 스킬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해답지 보시면 어떻게 푸는지 잘 나와 있어요. 네, 판서 좀 지울게요. 자, 다항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방금 선생님 다항식으로 푸니까 너무 계산이 복잡하기도 하고 원리는 이해하고 당연히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시험 시간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해답지처럼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쉽게 푸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똑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답지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항등식인 것을 이용해서 각각 x의 항등식이므로 양변에 인수와 같은 좌변을 보면 x 우리 해답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긴 하는데 좌변을 보세요. 좌변에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완벽한 인수분해 식입니다. 이 식은 인수가 뭐죠? 좌변의 인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인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수가 뭐죠? 예, 나누면 바로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0인 것을 뜻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인수가 2차식으로 놓으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x 플러스 2 이것도 인수죠.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곱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 자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도 당연히 인수죠. 그죠? 이렇게 인수가 나오는데 이 인수 중에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좌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인수를 구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좌변을 0으로 만들어주고 우변을 간단히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x가 뭐가 있어요? x는 0, 그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좌변도 그렇지만 우변도 간단히 만들어줄 수 있는 x는 바로 우변에 x 플러스 1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식 px를 포함한 3차식 또는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쉽게 a와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선택한다? x는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변 때문에요. 그죠? 우변의 특정식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a-b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우변의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좌변은 0이 될 거예요. 그죠?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x를 포함한 부분은 0이 되고 나머지 a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써보면 a 마이너스 b는 0이다 해서 기육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때는 우리가 여기서 위에 첫 번째에서 식을 기육식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대입해야 돼요? 양변에 또 1을 대입을 해보면 또 이 부분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식 한 번 더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0이 되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x에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0이 아니라 2를 대입하는 거예요. 2를. 미안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것은 좌변을 0으로 만들 수 있고 우변에 우리가 보는 px를 포함한 식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x는 또 1을 대입을 해요. 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식이니까.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x는 1을 대입을 하면 얼마죠? 좌변에는 1을 대입하니까 3, 2, 6, 6이네요. 그 다음에 우변은 1을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플러스 b는 뭐예요? 6이라는 또 관계식을, 니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연립방정식 기역 니은을 연립해서 하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b도 3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대입을 다 했어요. 이거는 항등식이랑 많은 관련은 없지만 인수정리를 한다.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긴 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처럼 풀어서 AB 값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PA-B 값을 구하는 건 간단하겠죠. 여기서 A-B는 뭐죠? 0이에요. 3-3이니까. 그래서 결국 무엇의 값을 구한다? P0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P0 값은 X에다가 0을 넣는 거와 같죠. 그죠? 그래서 X 0을 넣고 투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P0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B는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하면 P0는 당연히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서 지울게요.
보겠습니다. B42번이요. B42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전체의 10승입니다. 이것은 전개를 했을 때 a0라는 계수 곱하기 x의 20승 플러스 a1 x의 19승 플러스 a2 x의 18승 플러스 a3 x의 17승 플러스 땡땡땡 해서 플러스 a19의 x 플러스 a의 20 이렇게 돼요.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0, a1 쭉 해서 a19, a20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을 한번 적어보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a19 플러스 a20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항등식으로 풀기 위해서 좌변을 전개하고 우변을 전개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돼요.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 좌변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인수는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거듭 제곱식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 x에 어떤 수를 투입을 해야 좌변을 0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드는 건 최소한 누로 차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항식을 아주 간단한 1차식 또는 상수항만 남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x에 무엇을 대입을 하면 좌변을 간단히 만들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주어진 식에 x에 무엇을 대입을 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 좌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전체의 10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은 값이 얼마 나와요? 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의 10승이라 답은 1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1이 되죠.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짝수 지수항은 1이 될 거고 홀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우변은 a0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플러스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 이렇게 홀수항에 해당하는 것들, 홀수 차수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쭉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11은 홀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타고 나와야 되죠. 그러면 플러스 지우고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A11 그죠? 자, 그 다음에 A19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20은 그대로 A 플러스 A20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변에 해당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식은 그럼 답 나왔네요. 좌변은 얼마라고 답이 나왔어요? 1이라고 답이 나왔죠? 그러면 정답은 5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쉽게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42번까지 풀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4번. B4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8개의 다항식을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이렇게 배열하고 각 변에 이렇게 다항식, 이렇게 각 변에 배열된 3개의 다항식의 합을 배열된 다항식 3개의 합이에요. 각각 합을 A, B, C, D라고 해서 다항식 A, B, C가 X에 각각 관계없이 모두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 두 당시 px 플러스 qx의 합은 얼마냐. 자, 여기서 점점점 해서 A 사각형 나와 있죠. 이것은 여기 보이시는 qx, x의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합이에요. 세 개의 당식. b는 점점점 해서 qx부터 x의 제곱 플러스 1까지의 합입니다. c는 x의 제곱 플러스 1부터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까지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에서부터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까지의 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px, qx의 합을 구하셔야 되는데 문제의 단서는 뭐냐면 세 개의 다항식의 합을 각각 a, b, c, d라고 하는 것이 또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죠. 다항식 A, B, C, D가 X값에 관계없이 모두 같을 때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단서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서를 이용해서 B44번을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조건 첫 번째는 A, B, C, D가 각각 세 개의 변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세 개의 다항식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는 QX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b는 qx죠. qx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c는요. x의 제곱 플러스 1 가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정리해서 다시 나타내야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px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타내 보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q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의 제곱식 계산하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qx가 되죠. 그 다음에 c는요.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p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d식은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a와 b와 c와 d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서 조건이죠. 다시 쓸게요. A는 B는 C는 D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A, B, C, D가 서로 다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A와 B는 서로 원래부터 같죠. 그죠? QX, QX와 다항식이 다 같아요. 원래부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볼 필요 없고 C는 보면 좀 C만 다르죠. 그죠? C가 다르고 그 다음에 D는 완전한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C와 D가 같다. 그러니까 모든 걸 D의 기준에 놓으시고 D와 C가 같다. D와 A 또는 B가 같다 해서 문제를 푸시면 PX와 QX를 아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식을 써야 된다? D를 기준으로 D하고 A 또는 B가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D하고 C가 같다라는 거. 이거 두 개를 쓰셔서 다항식을 항등식으로 세워놓고 연립방정식으로 PX와 QX를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제를 푸셔서 PX, QX를 구해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D와 A 또는 B가 같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D예요. 이것과 A 또는 B는
a와 b가 같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qx가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3차식 같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부분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치는 부분이에요. x의 제곱함과 qx. 그러면 자, 나머지 이렇게 같은 건 소거해서 없애버리고 다항식을 적어보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좌변, 우변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qx예요. 그죠? 그러면 qx만 남기고 또 나머지는 한쪽 변으로 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qx가 어떻게 나오죠? x의 제곱 플러스 2x로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qx를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기억론으로 나눌게요. 자, 두 번째 니은은 d와 c가 같죠? 그러면 좌변의 d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두세요. 그 다음에 c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px로 두세요. 이러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항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도 같은 항이라 없애지고요. 그 다음에 px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px 이렇게 돼요. 그래서 px는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px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px와 qx를 구한 다음에 두 식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px 플러스 qx의 합은 단순히 더하시면 되니까 px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고 그 다음 qx가 x의 제곱 플러스 2x. 자, 다 합하시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 정답이 되죠. 그죠? 네, 이제 판서 지울게요. 자, 지우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원리 가지고 다 풀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스킬을 꼭 쓰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스킬. 오늘은 항등식 문제였지만 다항식 문제를 풀 때 인수 정리해서 인수를 대입하고 그래서 인수가 되는 값의 식을 대입을 한 다음에 간단히 1차식이나 또는 상수항만 남기시고 연립방정식으로 미지수 AB를 구하시거나 또는 식을 PX, QX 같은 식을 구하셔서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문제 스킬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B5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B55번은 다항식 px를 뭘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5다. 그러면 몫은 우리가 q라고 넣죠. qx. 그럴 때 나머지는 2x 플러스 5 이렇게 놓습니다. 그랬을 때 p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px를 x-1로 나눕니다. 그러면 자, qx가 아니라 q'(x)
그죠? 다르니까 QX와 다른 또 다른 몫이죠. 그랬을 때 나머지는 무엇이냐? 나머지는 RX라고 둡시다. 그죠? 그래서 이때 나머지 RX가 무엇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머지가 선생님 1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뭐여야 돼요? 상수여야 돼요. 상수. 그죠? 그래서 여기서 x라고 둘 수가 없어요. 왜? 나눈 숫자가 뭐예요? 나눈 제수가 숫자가 아니네요. 다항식이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러면 반드시 나머지는 뭘로 나와야 돼요? 상수로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가 상수여야 되고 얘는 상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쉽게 좀 더 풀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QX가 포함이 된 항에 앞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나누는 수 제수를 인수분해하여 인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대입을 하고 좌변과 우변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x는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무엇을 대입을 해요? x에 1을 대입을 하거나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시면 p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p의 1 값은 얼마예요? 1을 대입하면 7이 나오죠. 그죠? p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하냐? p에 우리가 1차식인 x-1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p에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0 곱하기 q 프라임 x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그러면 r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p1이 즉 r과 같으므로 상수 r은 p1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 나머지 r을 뭘로 구할 수 있어요? 7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7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58번과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58번 보겠습니다. B58번 fx x-5로 나눈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이다. 최다 출제 문제예요. 몫이니까 바로 옆에다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럴 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몫은 qx고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 r이어야 되겠죠. 네, r을 구하세요. 여기서 fx에다가 우리가 임의의 수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r을 구하기 위해서는 qx가 포함된 이 다항식의 항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x에 무엇을 투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f에 마이너스 1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0 곱하기 qx, 그 다음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1이 즉 나머지 r과 같다라는 나머지 정리를 구해낼 수 있고 이 나머지 정리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r을 구하는 것은 최초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계산하시면 10, 그죠?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이 1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0이 되죠. 그럼 답은 뭐예요? r은
10이 답이 됩니다. 쉽게 3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판서 지우겠습니다. B61번입니다. 다항식 fx를 무엇으로 1차식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이때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r이지만 r'으로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왜냐면 앞에 r과 다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q'x 그 다음에 r'을 차례로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정리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x는 3분의 2를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좌변은 f는 3분의 2가 되고요. 우변은 0이 되고 r'만 남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최초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r'을 r과 q에 관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f3분의 2는 r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r'은 뭐와 같아요? r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r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r, 3r 이런 건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이것만 r이기 때문에 답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를 구하셔야 되는데 q를 구하려면 qx를 q'x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fx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3분의 1을 넣으면 우리가 여기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을 r로 바꾸시고요. fx에다가 위의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3x-2 qx 플러스 r이 되죠. 좌변을 fx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x-3분의 2 q'x 그 다음에 r'은 r이죠. 이렇게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r은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q'x를 qx에 관해서 나타내면 q'x는 x-3분의 2로 양변을 나누시는 겁니다. 3x-2 qx 이렇게 돼요. 그러면 q'x는 자, 약분을 해주실 때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3을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등식 그대로 성립할 거고 3을 곱하시면 어떻게 되죠? 3x-2가 돼요. 그 다음에 3x-2 q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q'x가 뭐예요? 3qx가 되죠. 그래서 q'x는 3qx이므로 2번이 답이 아니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B65번부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